브랜드는 기호, 문자, 도형 이들의 결합. 상표도 마찬가지지만 기호도 특정 기호,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제일 많이 쓰죠. 왜냐하면 호칭이 되어야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될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도형.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도형에다가 뭐 글자를 넣어가지고 사용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결합시킨 거죠. 뭐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식별 표지.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총체적으로 이름으로는 브랜드랍니다. 즉 소비자에게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 표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보다 조금 넓은 개념입니다. 브랜드라는 게 하위 개념으로 이제 브랜드 네임, 뭐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마크, 트레이드 네임, 트레이드 마크 뭐 이런인데 통상 트레이드 마크는 등록 상표라는 의미로 좀 잘 사용돼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상표 하면 등록 상표뿐만 아니고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하는데 원칙은 이제 등록 상표. 보통 상표 옆에 보면 동그라미 해가지고 R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게 레지스트레이션이라 가지고 등록 이런 의미인데 뭐 리지스트레이티드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런 것들 이제 등록 상표라고 그거는 이제 소정의 등록 요건을 만족해서 등록된 상표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브랜드의 정의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를 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표장이 뭐냐?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입니다. 이게 수년 전에 한미 FTA 발효되면서 소리, 냄새 상표 등도 보호가 되도록 개정됐습니다. 예전에는 시각적으로 이제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것만 되는데 그래서 뭐 기호, 문자, 도형, 그다음에 뭐 입체적 형상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소리, 냄새, 뭐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이게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냄새 같은 경우 뭐 MS 워드가 이거 윈도우 구동하면 끝에 디리릭 하는 뭐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뭐 소리 상표가 되죠. 딱 들으면 아 윈도우 구동하는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을 구동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맞죠? 냄새 샤넬 넘버 5 딱 맡으면 압니다. 아 이거 맡으면 샤넬사의 향수인 넘버 5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그 청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후각에 관련된 걸로도 구분하는 것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홀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동작 또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 동작이라는 건 특정 동작이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왔다, 요렇게 왔다, 요렇게 왔다.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이게 상표로서 기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이 예전보다는 좀 넓어졌다는 거고 보통은 이제 기호, 문자, 도형 이런 걸 많이 사용하죠. 시각적인 걸. 광의의 상표 개념으로는 상표 외에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직무표장, 업무표장 등이 있는데 사실은 상표 서비스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사업하시는 데는. 나머지는 뭐 단체는 단체의 사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지리적 표시는 뭐 영광굴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나는 뭐 산지에서 나는 물품 이런 것들을 이제 받기 위한 거고 뭐 증명표장, 업무표장, 업무와 관련된 거 뭐 증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겁니다. 상표 서비스표가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호 아까 말했죠. 기호 상표 예를 볼게요. 자, 이런 거 샵에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뭐 이게 시그마 기호, 뭐 오메가 이런 것들 다 기호죠. 근데 이것들을 사용하면 누구의 상품이 식별 표지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문자 제일 많이 쓰이죠. 프라다. 왜 읽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인식이 되죠. 시각도 그렇고 이거는 읽으면 이제 청각적으로도 의미가 이해가 되니까. 소니, 샤넬, 포스코
아시겠죠? 자, 도형 이 뭡니까? 원이 4개인가? 아우디, 맥도날드. 월계수는 누군지 모르겠네. 자, 제일 비싼 애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표 중에서 애플이 제일 비싸다고 현재 가치가. 그다음에 뭐 결합 상표에 자 스타벅스라는 글자에다가 커피 있고 안에 이제 요런 뭐 이너인가요? 로고가 있는 거 결합했죠. 문자와 도형이. 자 요거는 나이키. 요 보면 R 있죠. 요게 트레이드마크 등록 상표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R 있는 거 마찬가지. 나이키 도형에다가 영문이 포함된 거. 아우디도 마찬가지죠. 도형하고 영문. 라쿠스트 다 마찬가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이쁘기도 하고 문자. 때로는 이제 로고만 라쿠스트도 요 로고만 사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옷 같은데 수 놓을 때 이렇게 장식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앞 여기 가슴에 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또 서비스표는 뭐냐? 상표는 상품의 구별하는 표지고 서비스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서비스업 뭐 광고, 통신, 은행, 운송, 요식업 등 용역이죠. 용역 제공 뭐. 자, 제일기획 광고하는 거 SK텔레콤, 통신사업, BNK, 은행업, 동양고속. 요거는 뭐 그거죠. 운송업, 빕스, 요식업. 상품은 상품의 식별 표지이나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식별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상표나 서비스표가 동시에 기능을 하기도 해요. 삼성 같은 경우에 뭐 가령 AS업을 하는 경우에 삼성을 붙이면 그건 서비스표고, 그 다음에 뭐 휴대폰에다가 그걸 뒷면에 붙여가면 그 휴대폰이나 상품은 타인의 휴대폰과 식별하는 상표로 사용되는 거죠. 상품의 식별 표지. 그러니까 두 개는 어떤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종류의 차이에서 그렇게 나눠질 뿐이고,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상표 서비스표를 많이 구별했는데 요즘은 그냥 상표라고 많이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의 차이에 있다. 그 부착하는 행위가 부착하는 대상이 그것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표의 목적과 기능. 상표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며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가 도모됩니다. 이건 사익적 측면이고, 산업발전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 산업발전 수요자의 이익보는 공익적 목적이거든요. 요게 이제 서로 조화가 되는데 특히나 실용신안에 비해서는 좀 공익적인 목적이 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처의 오인운동이 생기면은 수요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따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의 침고죄입니다. 상표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침해했으면 권리자가 고소를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만은 상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침고죄입니다. 그래서 뭐 특허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요.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특허청 뭐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국정원 이런 데서 이제 합동으로 많이 단속을 하죠. 뭐 짝퉁이 엄청 많. 중국 짝퉁 엄청 많잖아요. 샤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제품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에르메스도 짝퉁 만들면 초 A급이 1,500만 원인가 핸드백이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니까 수요자들이 참 짝퉁인 걸 알고 사면 상관없는데 모르고 샀다가 짝퉁이면 진짜 열받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요자의 이익보, 내 진짜 뭐 샤넬에서 만드는 뭐 백을 사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 이건 막대하게 손해를 끼치죠. 출처 영연 운동이 일어나고 품질 보증 기능을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상표가 이제 보호하는 게 상표 사용자의 재산적 가치도 보호하지만 산업발전과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표의 기능은 자출품 뭐 광경 뭐 이렇게 예전에 제가 공부했는데 자타 상품 식별하는 기능 있죠. 출처 표시
그 어디서 만들었다는 표시가 오고, 품질 보증 기능은 샤넬이다 이러면 품질이 된다, 명품이다 이런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이 있죠. 그다음 광고 선정 기능도 있죠. 그 자체로 광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상표 자체. 경제적 기능 팔아도 돼요. 유명한 상표는 아까 말했잖아요. 코카콜라가 제일 유명했다가 지금은 이제 애플이라고. 그럼 뭐 통으로 상표를 팔기도 합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표 설명드렸죠. 애플이라고 현재. 적극적 등록효과 상표법 예전에는 이게 뭐 7조 6조 7조에 있었는데 지금 33조 34조로 바뀌었어요. 앞에 뭐 국제 뭐 FTA 되면서 조문도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6조 7조였는데 지금 이제 33조 34조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거 좀 보겠습니다. 적극적 등록요건은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하면 거래자나 일반 소유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 33조 1항 각호에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지금 볼게요. 자, 적극적 등록 요건에 보통 명칭 상표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 자, 스낵 제품의 콘칩, 초코과제 초코파이, 박스형 자동차의 칩, 투명 테이프의 스카치. 보통 명칭은 그 자체로 그 명칭을 물품을 나타내는 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없어요. 스카치 테이프는 그냥 스카치 테이프인 거죠. 초코파이도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고 뭐 혜태 초코파이도 있고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그럴걸요. 이런 것도 보통 명칭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 안 해줍니다. 라면에 라면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식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거는 식별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등록 안 해줍니다. 관용 상표. 요건 보통 명칭은 일반 수요자, 그거를 그 상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수요자 모두에게 알려진 명칭, 보통으로 사용하는 걸 요 말하는 관용 상표는 해당 상품의 어떤 그 상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영위하는 자. 요거는 일반 소비자고 요거는 해당 상품에 관련된 자. 관용하는 과자의 깡, 청주의 정종, 직물의 텍스론란, 뭐 구중청량의 인단 이런 것들은 관용상표로서 등록이 안 됩니다. 성질 표시 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생산 방법, 시기 등을 표시하는 상표. 자, 굴비의 영광굴비, 이거 산지예요, 산지. 이런 거 등록 안 해줍니다. 누구나 독점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굴비 혼자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상표에 하이텍, 좋은 기술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양복의 울, 화장품의 보들보들, 이거 뭡니까? 효능이나 품질을 나타내잖아요. 이런 것도 등록 안 해줍니다. 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바, 뭐 이게 뭐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 있는 저기 지리적 명칭이고, 백두산, 종로학원, 장충동 원죽반. 요 종로학원의 종로가 지리적 명칭입니다. 학원은 뭐예요? 학원 보통 명칭이죠. 보통 명칭. 장충동 왕족발. 장충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왕 성질 표시죠. 좋다, 크다. 족발 보통 명칭. 이거는 장충동 왕족발은 식별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충동 현저한 지리적 명칭 왕 성질 족발 보통 명칭. 이런 건 등록되면 안 되죠. 장충동 왕족발. 가보십시오. 전부 장충동 왕족발이다. 거기 가면. 이런 거 누구한테만 독점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별력이 없는 걸로 해가 등록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흔한 성 또는 명칭, 이씨, 김씨, 뭐 사장, 상사 이런 것도 안 돼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닭, 별, 한 글자 안 돼요. 그 다음 숫자, 두 글자나 이렇게 되면 숫자는 세 글자 이상인데 연속되면 안 돼요. 영문은 두 개인데 뭐 세 개 이런 것도 원 이런 것도 안 돼요. 투, 비, 이 베타인가 이런 것도 너무 간단하고 흔한 건 안 돼요.
나 식별력이 없는 거 뭐 구호, God bless you, 뭐 이프린트,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그런 뜻인가? I can do, 할 수 있어. www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근데 3호 내지 6호 상표도 상표 출원 전 사용에 의해 수요자에게 현저히 식별력이 취득 시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썼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걸로 그 상표가 인식이 되면 그때는 등록해 줍니다. 그게 사후 식별력 취득 제도인데요. 뭐 있느냐? 신라면은 농심에서 만든 매운 라면이죠. 인식이 됐잖아요. 그게 등록됩니다. 딴 데서는 사용 안 했거든. 이 사람 막 계속 사용해서 농심에서 제공하는 매운 라면의 식별 표지라는 게 인식이 됐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부동산 뱅크도 마찬가지고 새우깡 마찬가지. 새우 보통 명칭 깡 아까 말했죠? 관용 표장. 그 두 개 합쳐진 거니까 식별력이 없는데 계속 사용하니까 농심, 새우깡 뭐 로고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에게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특정 출처 표시 기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록됩니다. 만나 재능교육 뭐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된 겁니다. 재능, 성질, 교육, 보통 명칭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재능교육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가 계속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식별력 취득대가 등록되면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 못 씁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는 못 쓰게 됩니다. 자, 소극적 등록 요건 33조가 아니고 이제 34조인데 상표가 비록 33조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공익상 타인의 이익에 침해를 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상표법 34조인데 여기에는 해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소극적 등록 요건. 아까 적극적 등록 요건은 적극적으로 식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적극적 등록 요건이랍니다. 33조는. 자,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뭐 그다음 세계 뭐 회원국이나 이런 조약국의 훈장 포장, 적십자 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통일 또는 유산. 이런 거는 등록해주면 안 되겠죠. 올림픽, IMF, WTO 이런 뭐 국가나 어떤 단체 저명한 단체의 그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수여하는 훈장 포장 그러면 뭐 그 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수요자들에게 출처 용인 운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등록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민족 공공단체 종교 등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양키 니그로 이런 거 등록 안 됩니다. 니그로 흑인에 아주 그 비하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록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단체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함과 동일서 YMCA 적십자 등록 안 되죠. 녹십자는 등록돼요. 그거는 개인 그거잖아요. 개인 그 사기업이니까. 자, 공공의 질서 또는 성량한 분석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뭐 부적 형상, 그다음에 외설적인 도형,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이런 건 등록시켜주면 안 되겠죠. 공서양속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자, 이게 이 자체로 있던 품질 보증을 해주는 그 걸로 오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등록 안 해줍니다. 소극적 등록 요건 중에 6호에 보면 34조 6호에 보면 1항 6호에 보면 저명한 터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등을 포함하는 예 DJ, YS, 김영삼, 뭐 김대중 대통령, 한전, 주공, 황영조 면허, 강인. 제가 옛날에 강인 특허법률사무소였는데 출원했다가 거짓 먹었어요. 강인이 슈퍼주니어의 그 저명한 타인의 예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강인이 유명한가요? 한 뭐 이런 말하면 그 슈즈 저기 뭐 팬클럽한테서 혼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 제가 쓰던 특허사무소 이름이었는데 출원했는데 등록 못 받았습니다. 저도.
자, 타인의 선등록 상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출처 요원 등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거 등록 안 됩니다. 주지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요거는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상표 이제 등록 안 받아도 오랫동안 사용해가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그 상품 출처 표지로서 인식된 경우, 요거는 주지 상표고 11호가 저명 상표, 요거는 현저하게 인식된 거예요. 현저. 이거는 현저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지 상표. 이것도 뭐 매출이라든지 광고 이런 거에 의해서 잘 알려진 상표입니다. 요런 거는 출원회가 등록 받아주면 안 되죠. 등록식 타인에게 이 사람은 출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거는 자기 주지 상표는. 근데 타인은 요 주지 상표 사용자의 명성에 편성하는 거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이용과 혼동이 일으키는 염려가 있는 요 주지 상표는 그 상품도 봅니다.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품도 안 봐도 상품이 동일 유사 안 해도 영업과 혼동이 일으킬 수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네, 샤넬, 롤렉스고 최근에 버버리가 전부 이 권리 행사를 했어요. 버버리 노래방 안동인가에 있는 버버리 노래방에도 쓰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저명상표도 하고 그다음에 부정경쟁 방지법으로도 막 걸고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저명상표는 보호를 많이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써야 됩니다. 그 자꾸 뺏기려고 하지 저명상표니까. 버버리 노래방은 그 버버리 노래방이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야 나는 저기 영국의 그 유명한 트렌치 코트인가요? 그 회사 그거 따라한 게 아니다. 버버리는 경상도 용어로 농아죠, 농아. 말을 못하는 사람을 버버리를 했다. 비속어로 몇백 년 동안 쓴 단어고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쓴 거지. 너희 명성에 편성 안 하겠다. 그래 부정경쟁 방지법과 상표법을 걸었는데 결국은 버버리 노래방이 이겼어요. 근데 그거 위에는 거의 뭐 샤넬 노래방은 그렇게 대응할 수 없잖아요. 샤넬이 뭐 우리 계속 써왔던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졌어요. 그 간판 다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명상표니까 저명상표를 쓰면 안 되죠. 그 저명상표 사용권자의 신용에 편성을 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자, 또 12호 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모시메리, 그럼 모시가 들어간 걸로 했는데 모시가 안 들어갔거나 하면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수가 있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 인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자, 아까 그 저명상표 그거는 이 11호 규정으로 보호가 되는데 샤넬, 롤렉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출원 안 해놨어도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일단. 근데 외국이나 국내 수요자에게는 그냥 인식된 정도, 주지 상표도 아니고 인식된 정도와 동일 유사한 상표도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인정이 되면 상표로 등록 안 해줍니다. 아니면 또 후에 등록돼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왜 이게 뭐냐? 외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상표 사용자가 거기는 등록을 받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 이제 한국에 이제 시장 진출을 위해 출원을 했더니 미국 걸 딱 이래 보고 있던 사람이 상표 출원해 놓은 거. 우리나라에도 상표 브로커 지금 중국에 출원해 나가 엄청나게 문제 많습니다. 한 사람이 몇천 건을 가지고 있고 권리 행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게 그냥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이게 외국 보통이고 국내 것도 있는데 보통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는데 해당 동일 유사한 상표에 출원해놓은 거는 못하게 합니다. 왜? 자기들이 이제 상표 사용하려고 하는 상품에다가 그걸 이제 해놓으면 진출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보통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부정 목적이 입증이 됩니다. 보통. 근데 가령 외국에서 A 상표를 김치에
사용하지 않는데 출원해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얼마 전에 지금 제 고객 중에 특정 무슨 뭘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 상표를 사용하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러는데 한때 좀 유명한 회사인데 중국에 보니까 뭐 그거 따라하는 데도 있고 국내에서도 김치 이런 데다가 출원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등록이 됩니다. 부당한 이득이 없다고 봐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면. 왜? 동일 유사한 지정 상품에다 사용하는 그 사람 하다가 출원해놨으면 그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르면 별개면 그게 주지 저명 단계까지나 적어도 주지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요 규정은 외국의 수요자인데 동일 유사한 국내에 이제 등록 안 받아놨는데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해놨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부당한 이득, 진입을 못하게 하려고 독점 판권을 얻으려고 하거나 국내에서 아니면 상표를 팔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 그러면 그 입증되면 거절 먹습니다. 아니면 착오로 등록돼서 무효시키고 실제 이제 진입하려는 외국 수요자, 외국 해당 상표 사용자에게 등록을 허용해 줍니다. 15회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하게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품. 파라볼라 안테나 딱 이런 거를 이제 딱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거 이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요거 뭐 16호는 포도주에 관련된 건데 이건 뭐 팔인가 이런 데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런 거와 관련된 거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거 지리적 표시, 포도주, 증류주 지리적 표시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 안 해줍니다. 안동소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